결국 홍명보 감독의 사퇴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신이 만든 시스템을 붕괴시킨 아마노 홍 대표팀 감독 자격이 없다. 사실 이런 언론 기사와 평가들은 감독직을 수락한 지 단 며칠 만에 쏟아졌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실제로 사퇴가 확정화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중에 축구협회장인 정몽규 회장은 도대체 어디로 숨었나, 만신창이로 출발하고 있는 홍명보호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쏙 숨어버렸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강인, 손흥민 선수 사태를 전할 때에도 이 정몽규 협회장은 뒤에 숨어있는 모습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울산 팬들의 이 비판뿐만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이 한국 축구의 큰 자산일진 몰라도 하루 만에 설득으로 수락을 받으며 큰 비판을 받게 됐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반강제처럼 10년 전에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감독직을 수락했다라는 타이밍에 팬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로 모든 것이 넘어갔는데 글쎄요, 이 정명규 협회장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상태인 거죠. 결국 홍명보 감독을 지원하려면 정몽규 회장의 입장이 필요한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런 말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현재 시점이 되고 말았죠. 자, 사실 이 홍명보 감독이 너무나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사실상 국내 감독 중 원래도 홍명보 감독의 유력한 후보임에도 사실 총괄이사를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과 만난 지 10시간 만에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사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감독직을 수락하고 나서 지금 아시다시피 면접도 없었고 제대로 된 기술평가도 없었고 그야말로 황당무계하게도 지금 홍명보 감독이 지금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게 된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말입니다. 홍명보 감독은요, 10일날 광주와의 K리그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월드컵 이후 벤투 감독을 선임 당시 스스로 만든 감독 선임 시스템을 버린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이 이사가 날 만나자고 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냐라고 물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만나게 됐다. 시스템은 알 수 없다. 자신이 만든 시스템인데 알 수 없다라며 어불성설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자신이 만든 감독직을 평가하고 분별하고 선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스스로 붕괴시켜버린 감독이라는 평을 듣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들었던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표현하며 대표팀 감독직을 덥석 수락하는 것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인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시즌 도중에 자신이 비판했던 일본 선수가 했던 행동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이런 이중성 때문에 과연 대표팀 감독직을 맡기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홍명보 감독의 아시다시피 술자리, 그 영상들까지 공개가 되면서 지금 비판은 가중되고 있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거 대표팀 감독 선임된 건 무효 아니냐. 해설위원이 신문선 씨가 축구협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지금 현재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은 무효다. 축구협회에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채용 비리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려면 기술위원회로 이관해 진행했어야 하는데 추천권만 있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감독을 선임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류 심사 35%, 지도법 평가 35%, 면접 30%로 진행되는 버젓이 있는 선발 기준에 홍명보 감독은 다 건너뛰는 그야말로 낙하산 선임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홍명보 감독은요, 사실 최근까지 축구협회를 비판하며 1위 후보로 거론되었음에도 더 경험이 많고
경력과 성과가 뛰어난 분들을 데리고 오면 자연스럽게 내 이름은 나오지 않겠다라고 해놓고서는 10시간 만에 입장을 바꿔버리고 만 겁니다. 서류 제출부터 면접까지 전부 다 건너뛰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홍명보 감독의 이 감독직 사퇴를 시켜야 한다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함께 2002 월드컵 영웅 신화를 달성한 박지성 선수마저 손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담한 박지성, 홍명보와 정몽규는 결단해야 할 때다. 전 축구 국가대표 박주호의 폭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박지성 선수의 폭로까지 쏟아지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박지성의 작심토로 정회장 거치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해서 한국 축구는 상당히 많이 변했고 앞으로 변해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도대체 그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받게 됐다라는 게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기분이 든다라고 박지성 선수는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절차대로 밟아 감독을 선임해야겠다라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을 말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까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 절차의 문제점이 굉장히 컸다라고 직접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규정이나 그런 거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협회 회장을 결국 내려와야 한다.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라는 건 외부의 압력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결국 회장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란 건 분명하다.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몽규 회장과 지금 나아가서는 홍명보 감독도 다 사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천수 선수, 박지성 선수, 거기에 뭐 이영표 선수, 박주호 선수, 정말 많은 월드컵 신화를 달성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는요, 심지어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크고, 정말 첫 번째로 드는 감정은 슬픔이다. 아쉬움이 너무 커서 축구인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픈 상태라고까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렸을 때가 위기다. 바로 지금이 그렇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냈습니다. 굉장히 예리하고 진심이 묻어나는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진실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부 고발을 한 박주호 선수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스스로가 무력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무력감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결국 그 행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올바른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영입한 좋은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재물로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축구의 진짜 위기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강력 발언까지 쏟아낸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한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렸을 때가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위기라고 생각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사실상 뭐 결국엔 어떻습니까? 굉장히 후보 물망에 올랐었던 이 클럽 제자, 미국 차기 사령탑에 물망이 올랐다라고 해요. 사실 이 다비트 마그너 전 감독은요, 사실상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으로 굉장히 지금 뭐 물망에 올랐었던 그런 감독인데, 사실 이 미국 국가대표팀에서 오히려 바그너 감독을 영입하려고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파 감독들을 선수들도 업계도 팬들도 다 바라고 있는데, 정작 축구협회와 그 안에 있는 고인물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와 홍명보 선수는요, 예전에 아시아 베스트컵 11명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당시 때 안정환 선수도 함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사실 뭐 최근 안정환 선수의 뭐 폭로가 있었다라는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정환 선수는 아직까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홍명보, 안정환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면요.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선배 이천수, 안정환에게 우르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엔 어떻습니까? 팬들이 이 안정환 선수와 이천수 선수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빗발치는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한 대로 지금 화살이 가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홍명보 감독은 규칙적으로도 그리고 대중들의 반응만 살펴봐도 사실상 사태가 거의 확정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협회장이라는 사람은 뒤로 쏙 도망을 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홍명보 감독의 조만간에 있을 이 사퇴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놀랐던 건 박지성 선수를 비롯하여 많은 2002년도 월드컵 스타들이 하나둘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급기야 홍명보 선수는 거액을 받았다. 뭐 이런 비판까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액을 받았으면서 왜 그런 말을 했냐? 자, 어떤 얘기인지 좀 보니까 면접을 패싱했다. 결국 이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면접 절차를 생략했다라고 기술 이사가 시인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감독을 맡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보통 다른 감독 후보들은 PPT도 발표하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 상대인 중동 국가들에 대한 설명까지 평가를 거쳤는데 이런 절차가 모조리 생략이 되면서 홍명보 감독은 선임이 된 겁니다.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정한 평가와 선임 시스템을 기껏 만들어 두고서 이 홍명보 감독이 정작 본인에게는 감독직 제안이 들어오자 절차상의 문제점을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협회가 나서서 홍명보 감독을 밀어줬다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거액을 받았으면서 무슨 그런 말을 했냐. 바로 이 뉴스에 등장하여 작심 발언을 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거액을 받았다. 이번 국가대표 이 감독직을 맡으면서 거액을 받은 걸까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니까 라디오 방송에 등장해서 이번 홍명보 감독이 나는 나 자신을 버렸다라는 이 기자회견 발언에 맥락 없는 언행이라고 비판합니다. 이제 자신은 없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라는 마지막 발언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특히 울산 현대 감독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내팽개치고 대표팀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 홍명보 감독이 울산 현대가 우승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팀 감독직을 제안받은 지 단 하루 만에 수락한 것에 대해 그게 무슨 명예직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 거액을 받고 가는 자리인데 뭐 희생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홍명보 감독은 울산 현대 감독직을 내려두고서 뭐 나는 나 자신을 버렸다. 내 안에 승부욕이 솟구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을 받고 명예까지 회복할 수 있는 감독 대표직을 수락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에는요, 축구 지도자 협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은 독단에 가깝다. 정몽규 협회장은 사퇴해야 한다. 사퇴 촉구에 대한 이야기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축구협회하고도 다르죠. 대한축구협회라는 다른 축구 지도자 협회에서 결국 들고 일어선 겁니다.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되는 건 말도 안 된다. 문제가 너무 크다. 사실 이 얘기는 홍명보 감독과 관련된 2002년 월드컵 용사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관계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감독직이 사실 이렇게 강제로 강행됐다라는 건 문제가 크다라는 성명문을 낸 겁니다. 위원장을 다시 선임하고 위원 역시 추가하여 해당 위원회가 이 일을 매듭짓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는 면접 기준이 특정 후보 홍명보 감독을 말하죠. 왜 그에게만 갑자기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됐어야 하냐.
정당성과 공정성이 떨어졌다. 정 회장은 이런 상식을 망각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대한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몽규 회장에 대하여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대한축구협회가 사실 저번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에 이어서 여전히 축구협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정말 많이 받고 있고요. 정말 무능하다라는 비판도 함께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엄한데로 좀 화살이 쏟아졌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속죄하며 살겠다. 결국 홍명보 감독의 아내분이 나서서 성난 팬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무슨 모양새인지. 결국 울산 감독을 역임했던 홍명보 감독이 대한축구 대표팀으로 선임된 지 4일이나 지났지만 결국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박주호가 감독이 내정되어 있었다라고 폭로를 한 것에 대하여 홍명보 감독이 내정되어 있었던 감독을 밀어내고 뭔가 알 수 없는 모종의 관계성으로 인하여 감독직을 취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과거 홍명보 감독은요, 시즌 종료 이후 이적을 선택한 아미노 선수에 대하여 지금까지 만나본 일본 선수 중에 최악이다 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배신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자신도 울산 감독직을 내려놓고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게 되면서 다를 바 없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내까지 나서서 직접 팬들에게 사과하는 댓글을 남기고 다니고 있다고 해요. 결국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게 감독이냐,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무책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모든 댓글에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 댓글을 홍명보 감독의 아내인 조수미 씨가 대신 팬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응원받을 자격이 없다, 남편이기에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아내가 감당해야 될 몫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비판이 사실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요 장면을 좀 보시겠습니까? 보셨나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경기를 끝내고 나서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의자를 걷어차면서 아주 분개해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이게 팀이야! 라며 소리치며 의자를 걷어차버리는. 이게 참 사실 울산 현대팀 소속 선수들에게 보여줬던 홍명보 감독의 모습입니다. 이게 워낙 유명해서 사실 동료 선수들도 이 장면을 보고 좀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었죠.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명보 형이 정말 화가 난 것 같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서 저렇게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의자도 걷어차고 그런 홍명보 감독의 모습이 과연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이냐 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을 법도 합니다. 더군다나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액을 받으면서 대표직을 맡았으면서 뭔가 굉장히 자신이 희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비판도 전문가들에게 함께 받고 있고, 또 이 수습을 아내가 직접 나서서 댓글을 일일이 달고 다니며 죄송해하고 있고 면접까지 패스되는 황당한 이례적 상황에 결국 축구협회장은 사퇴 촉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홍명보 감독의 숨겨온 여자, 이런 황당한 지금 폭로가 터지고 있는데, 아니 아내분이 댓글을 남기고 다니는 상황에 무슨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지금 여자 얘기가 터졌을까요? 자, 제가 무슨 말인지 직접 검색을 해보니까 요 내용이었습니다. 홍명보, 이과수 관광 해명도 거짓, 현지 여성과 음주 가무, 도대체 무엇일까? 보니까 춤과 노래를 곁들이고 뒤풀이를 즐겼다라는 요 장면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사실 홍명보 감독은 2014 브라질 월드컵 때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서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브라질 월드컵을 하러 갔던 브라질 현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터졌던 것 같아요. 회식 장면이 터진 겁니다.
이 당시 때 사퇴를 하면서 홍명보 감독은 이 회식 관련해서 부진한 선수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26일 벨기에와의 이 3차전에서 0대1로 패배하며 상파울루에서 하루를 보냈던 이 당시에 디프리를 했는데 현지 여성들과 음주 가무를 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어 파문이 일었던 겁니다. 이 영상에는요, 대표팀 선수들은 현지 여성과 음주를 곁들이고 흥겨운 술자리를 가시게 됐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때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과수 폭포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짐을 지어주기 싫어, 가지 않았다, 라는 선수들의 말은 했지만, 이 디프리 과정 자체가 사실 선수를 위했던 자리다라고 홍명보 감독은 해명을 했습니다만, 알고 보니 이것마저도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알고 보니까 이과수 폭포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 또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과수 폭포를 가러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선수들이 괜찮아요라고 해서 어린 선수들에게 패배의 슬픔을 지어주기 위해 저렇게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 우연찮게 현지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알고 보니까 기념 촬영도 다 했던 겁니다. 그러면 선수들을 위해서 가졌다라는 회식 자리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홍명보 감독은 자진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때 모습이에요. 현지 여성들과 막 얼싸안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속에 홍명보 감독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의 숨겨온 여자라고 하기에는 그 영상을 올린 채널은 가짜뉴스 채널이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부진했던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시에 춤과 노래를 곁들인 디프리를 즐겼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여러 논란이 함께 터지고 있으니 감독 수임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홍명보 감독 사퇴시켜라는 비난들이 왜 솟구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버렸다. 현재 시스템은 알지 못한다. 제의가 들어와서 수락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인터뷰가 역대 최악의 축구감독 인터뷰가 되었다. 이런 비판들도 사실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겠죠. 자, 홍명보 감독 실상은 어떻습니까? 결국 울산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되자마자 결국 울산 감독직을 내려놓았다라는 소식이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민하고 결정했다라는 것도 하루가 채 안 돼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하루가 채 안 돼서 울산 감독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론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은 결국 K리그를 버려버리고 말았다. 역사상 가장 이상한 마무리. 나는 나를 버렸다. 홍명보 비난 속에 울산을 떠나게 되었다. 홍명보 감독은요, 사실 2020년 12월 24일 울산의 11대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이후 2022년 구단의 17년 만에 리그 우승, 그리고 창단 첫 리그 연속 우승을 이끄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더불어서 올 시즌 울산 선수단을 이끌고 내년부터 새로 개편하여 확대된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클럽 월드컵 출전권까지 획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A대표팀 75대 감독으로 오르게 되면서 울산과의 동행은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축구대표팀으로 떠나는 홍명보 감독, 울산과 상호 계약 해지를 했다라는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팬들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울산 구단의 대표는요, 홍명보 멋지게 보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자 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자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다. 홍명보 감독이 떠난다. 공식 발표를 한 거죠. 많은 팬들이 속상해한다. 약속을 어겼다. 거짓말했다. 화를 낸다. 감정 다 이해한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국대로 간다. 우리 구단이 보내주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단이 리그를 가볍게 보거나 구단의 목표와 팬의 염원을 가볍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합니다. 홍 감독은 우리가 떠나보내는 거다. 새로운 도전과 목표에 마음이 움직인 상대는 보내주어야 한다. 떠나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팬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과연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해할 리 없습니다. 이 팬들과 누리꾼들은요, 아름다운 이별 따위는 없다. 포장하지 마라.
아니, 한 가정의 아버지가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이 집에다가 불 내고 옆집에 불 끌어간 아버지를 용서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울산 축구팀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K리그 팀을 버리고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면서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임했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이 사실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끝이냐. 팬들도 상처받고 하는 상황 속에 결국 분노한 울산 팬과 이 광주 팬이 서로 공감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이 홍명보 감독이 울산 팀을 이끌고 광주 팀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패배를 했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상대편이었던 광주 팬이 우리라도 배신감을 느낄 것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로지 이 상처는 남은 팬들의 몫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태에 대하여 상대편 팀인 이 울산 팬뿐만이 아니라 이 광주팀마저도 사실 우리라도 정이 떨어지는 행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K리그가 발전하고 대표팀의 경기력을 향상하는 게 기본적인 순서인데 마치 대표팀이 최고고 K리그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 자국 리그를 무시한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광주 팬들도 안타까워하며 중간에 누가 저희 감독님을 빼간다면 기분이 정말 상할 것 같다. 과정도 전혀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신감이 너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빗발치고 있는 거죠.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마지막 도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 사실 축구 팬들과 지금 많은 국민분들, 대중분들은 홍명보 감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히려 홍명보 감독에 대한 평가가 또 나뉘는 언론 매체의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홍명보야말로 현재 한국 상황에 적합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화려한 경력은 없지만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사실 대표팀을 4위까지 끌어올렸던 한일 월드컵 수상 공로를 소개하면서 사실 홍명보 감독이 선수로서도 훌륭했었다. 막 이런 지금 언론의 표현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 홍명보 감독이 지금 부임하게 된 것은 뭐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홍명보 감독이 뭐 다른 감독에 비하여 화려한 경력을 지니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선택이 되어 한국 현재 상황에 맞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클린스만 감독이 사실 경질된 것만 해도 축구협회에 무능함이 드러났다라고 했는데 이 홍명보 감독이 사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 3연타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욕도 듣고요. 사탕까지 던지고. 자, 10년 전 시나리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실 출발부터 좋아야 하는데 이미 어떤 분들은 벌써 사탕 사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2002년 신화가 만든 괴물 홍명보다라는 비판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화의 종말을 선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국 축구에서 홍명보라는 이름이 가진 영향력은 엄청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국 축구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홍명보의 커리어 최고 업적은 역시나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축구에서 가장 위대한 수비수라는 평가가 과장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문제는 은퇴 이후의 행보가 위대함과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영웅은 변했다라고 해요. 결국 기대한 것과 달랐어도 2002년 월드컵의 4강 신화가 그 뒤를 받쳐줬다라는 겁니다. 까방권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결국 대한축구협회도 선수 영웅을 감독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특혜를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홍명보는 괴물로 변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 축구가 홍명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과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상식에 어긋나도 홍명보가 중심에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었다. 모두가 맞다라며 박수를 쳤고 동조했다고 합니다. 2005년도 감독이 새롭게
해외 감독이 부임했을 때 홍명보는 코치진으로 합류했는데요. 1급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표팀 코치가 됐기 때문에 무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축구협회는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축구 국제연맹 월드컵 감독직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홍명보의 커리어가 시작됐는데 8강이라는 성과,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4강에서 골키퍼 교체라는 치명적 실책을 저지르며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아시안게임에서 결승에 가지 못했죠. 다른 감독이었다면 경질당했을 텐데 홍명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동메달 획득을 하며 만회가 됐죠. 한국 축구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었어서 굉장히 큰 성과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부작용, 역효과가 생겼다고 해요. 홍명보 감독을 향한 맹신이 시작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찬양이 되었고요. 이 맹신은 냉정함도 잃고 판단력도 잃게 됐다고 합니다. 어른 성인팀을 한 번도 지도해보지 못한 홍 감독에게 월드컵 지휘봉을 맡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2014년 월드컵 21세기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하지 못한 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2002년도 때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결국 축구협회는 그 이후에도요, 충격적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참패에도 홍 감독 유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축구계가 혼란에 빠졌죠. 월드컵을 참패했는데 또 기회를 준다? 경질이 되고도 남을 만한데. 하지만 홍 감독은 방황했습니다. 한국 축구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했지만 중국에서도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경쟁력도 입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축구협회는 다시 홍명보를 데리고 왔고 월드컵 실패 이후 약 3년 축구협회는 2017년도 홍명보 감독을 전무이사로 선임합니다. 화려한 컴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홍명보 감독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보좌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 생각을 접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제안이 와도 옮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3년 만에 울산 감독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울산이 또 성적이 좋았어요. 자신감이 좋다 보니까 결국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약속을 깨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 울산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팬들의 배신감이 컸던 거예요. 자, 이 와중에 홍명보 감독은요, 과거 손흥민 선수도 올림픽 최종 명단에서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손흥민 선수는요, 홍명보 감독의 축구팀에 사실 활약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92년생인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됐지만 2009년 이집트 20세 이하 월드컵 때부터 홍명보 감독 아래에서 제대로 뛰어본 적이 없었고 박주영, 김보경, 지동원 등 쟁쟁한 선배에게 기회가 밀려 사실 큰 활약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홍명보 감독은 사실 손흥민 선수를 떼어놨다라고 하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홍명보는 손흥민 선수 출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당시에 쏟아냈습니다. 손흥민은 활용 가치가 높다. 하지만 출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대표팀에 선발이 되냐 안 되냐 얘기를 두고 말이 많았지만 이미 브라질전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활용 가치가 높지만 출전은 장담할 수 없다. 무조건 선발이 보장되는 선수가 없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손흥민 선수를 차후에 기용하게 되면서 결국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사실 당시에 손흥민 선수와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 왜 이럴 거면은 해외에서 우리 아들을 불렀느냐라고 정식 항의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홍명보 감독에 대한 축구협회의 특혜 논란, 요번 각 국가대표 감독직에 대한 비리, 각종 논란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